여러분, 요즘 월급 빼고 다 올라서 먹고 살기 진짜 힘들죠. 그래서 요즘 시대에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은 바보 소리 들어요. 밖에 나가서 외식 한 번만 해도 손이 덜덜 떨리는데, 그렇다고 굶을 수도 없고 안 입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식비랑 옷값만 아껴도 돈 나갈 일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만 아껴봐도 진짜 숨 좀 쉴 것 같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블로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은 체험단이라고 하죠. 블로그로 체험단을 받으려면 방문자도 많아야 되고 글도 잘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보통은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혀 겁먹으실 필요가 없는 게 방문자도 많을 필요도 없고 그냥 소소하게 50명 정도만 들어와도 체험단은 충분히 당첨됩니다. 그럼 하루에 방문자 50명 정도 들어오는 블로그를 만들려면 글은 몇 개 정도 써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20개, 이 20개 정도만 써도 충분해요. 보통 글 하나 쓰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저는 지금은 거의 로봇처럼 써서 짧게는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데, 예전에 저를 생각해보면 1시간 정도는 걸린 것 같아요. 완전 초보 시절에는 말이죠. 그럼 1시간씩 글 20개면 몇 시간이에요? 네, 20시간이죠. 20시간만 투자하면은 월 50만원에서 100만원 아끼는 블로그가 뚝딱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어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꽤 해볼만 하죠. 집에서 누워서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볼 시간에 하루 1시간 안에 익숙해지면 하루에 20분만 투자하면 월에 100만원은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20시간도 투자 안 해보고 블로그는 레드오션이야, 해봤자 안 돼,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정확한 방법을 알고 제대로 시도라도 해보시고 그때도 안 된다고 하시면은 인정해드릴게요. 너가 뭔데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냐,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전업 블로거예요. 지금은 패션 쪽 블로그랑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걸로 돈을 벌면서 동시에 생활비까지 아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쇼핑을 한 3년에서 4년째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몇십만원짜리 옷도 그냥 공짜로 받고요. 심지어 돈까지 받아요. 이게 저라서 가능한 게 아니라 누구나 초보분들도 하실 수 있거든요. 어쨌든 오늘은 블로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블로그로 월에 50만원, 100만원을 아낄 수 있는 과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뜬구름 잡는 소리 말고 진짜 현실적인 루트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이제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블로그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블로그를 개설하기 전에 메인 주제부터 정하시는 게 좋은데, 각자 잘 아는 게 있거나 좋아하는 게 있으면 그 주제로 정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블로그는 글 한두 개 쓰고 끝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글을 발행해야 되거든요. 보통 글은 하루에 하나 정도 써주면 좋은데 이런 거를 보통 1일 1포스팅이라고 하죠. 시간이 없으면 적어도 일주일에 두세 개는 써줘야 돼요. 글은 계속 써야 되는데 재미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분야의 글을 계속 쓰면 어떻게 될까요? 며칠 하다가 그냥 포기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재미있거나 내가 잘 아는 분야로 딱 하나 정해두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패션 쪽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다가 블로그로 넘어온 케이스라서 자연스럽게 패션 블로그를 운영했습니다. 왜냐면 가장 자주 접했고 제가 잘 아는 분야였으니까요. 혹시나 나는 좋아하는 게 없고 잘 아는 것도 없다,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사람이 일단 밥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맛집 블로그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맛집 블로그를 하시기도 하고요. 친구들 만나서 밥 먹을 때나 가족끼리 외식할 때나 데이트할 때 이럴 때 식당 가서 음식 사진 찍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대충 잡아도 2분 정도면 다 찍을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이제 블로그 주제를 정했으면 그 다음으로 글을 쓰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블로그를 할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일기 쓰는 거예요. 일단 블로그라는 플랫폼 자체가 일기장이 아니라 정보 공유를 위한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정보의 글들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는 어떻게 알아요? 간단합니다. 검색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 보는 거죠. 어떻게요? 만약에 강남역에 있는 파스타 집에 대한 글을 써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검색할까요? 강남 파스타 맛집, 아니면은 강남역 맛집,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겠죠. 그럼 사람들은 강남역 파스타 맛집에 대해서 어떤 걸 궁금해할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메뉴, 위치, 운영 시간, 브레이크 타임, 인테리어, 분위기, 주차 가능 여부 등등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정보들을 글에 자연스럽게 녹여주시면 됩니다.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이런 정보들을 내가 어떻게 알지 싶으시죠? 그런데 웬만한 식당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이 블로그 글을 이미 써놨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핵심 정보들만 참고를 해서 여러분 스타일대로 쓰시면 돼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 글을 베끼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정보만 가져오라는 거예요. 제가 체험단용으로 만들어둔 서브 블로그도 있는데 혹시 어떻게 쓰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썼던 글 양식 한번 참고해보세요. 보시면 가장 최근 글이 3분 맛집에 대한 글인데 뭐 가게 외관이랑 위치 정보, 운영 시간, 제가 시켰던 음식 사진 등등 뭐 이 정도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맛은 어땠는지, 분위기는 어땠는지 그냥 먹으면서 느꼈던 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꿀팁인데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방문했던 식당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적어두면 좋아요. 블로그 글을 쓰려고 보니까 어떤 맛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대참사니까 미리 메모장에다가 메모해두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블로그 글을 쓰는 법은 아주 간단해요. 소비자가 어떤 걸 궁금해할지 미리 예상을 해보면서 정보 전달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블로그가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그나마 쉬운 게 재능 없이 노력만으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건데, 유튜브처럼 어그로를 끌 필요도 없고 인스타처럼 예쁘거나 잘생겨야 되는 것도 아니죠. 그냥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전업 블로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맛집 말고도 제가 맨날 쓰고 있는 패션 블로그도 보시면은 별거 없어요. 지금 촬영 시점으로 가장 최근 글이 남자 니트 브랜드 추천 글인데요. 이런 키워드를 검색하는 사람들은 뭐가 궁금할까 생각해보고 쓰는 거죠. 저는 제가 입었던 제품의 정보와 사이즈 팁, 그리고 입었을 때 느꼈던 장점까지 그냥 이 모든 거를 제가 느낀 대로 풀어서 써주면 되는 거죠. 진짜 별거 없습니다. 참고로 블로그는 키워드랑 제목, 내용 중에서 이 중요도로 치면은 키워드랑 제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예를 들었던 강남 파스타 맛집, 아니면 남자 니트 브랜드, 이렇게 사람들이 검색하는 단어가 키워드라고 생각하면 되고, 괜히 사람들 많이 들어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목을 길게 쓰지 말고요. 딱 한 줄 정도로 나오게끔 써주면 돼요. 뭐든 과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꿀팁을 드리자면, 네이버 검색은 보통 모바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블로그 글을 쓸 때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모바일 버전 글쓰기가 있는데, 모바일 기준으로는 제목은 최대 2줄을 넘지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블로그는 키우고 싶은데 쉽게 시작을 못하는 이유가, 블로그 키우는 법에 대해서 찾아보면 글자 수는 몇 개를 채워야 되고 사진은 몇 개를 넣고 키워드는 어떻게 잡고, 이렇게 딱딱하게 외우려고만 하니까 머리가 아파서 금방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처음에는 가볍게 내가 잘할 수 있는 주제 하나 딱 고르고 글자 수랑 사진 개수는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제발 시작부터 해보세요. 백날 첫날 이론으로만 알고 있는 거랑 직접 해보는 거랑 천지 차이예요. 레드오션이라고 하는 사람들 말은 싹 다 무시하고 나이, 성별 상관없이 성실하면 여전히 누구나 키울 수 있는 게 블로그입니다. 물론 저처럼 전업으로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월 100만 원씩 아낄 수 있는 그런 블로그는 누구나 키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방법을 모르니까 어렵지, 계속 글을 쓰다가 보면 본인만의 방법이 생길 거예요. 처음에는 1시간 걸리던 게 나중에는 저처럼 익숙해지면 20분이면 금방 쓰실 거예요. 그럼 이제 글도 20개 정도 쌓였고 방문자도 50명 정도 채워졌다 싶으시면 뭘 하면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체험단을 신청해서 열심히 생활비를 아껴야죠. 그럼 이 체험단은 어디서 신청할까요? 진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남 맛집, 리뷰노트, 디너의 여왕, 리뷰플레이스,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레뷰라는 것도 자주 쓰고 있는데, 근데 이 레뷰 쪽은 워낙 인기가 많은 곳이라 블로그 초보분들은 잘 당첨이 안 되실 거라 그냥 뺐습니다.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체험단은 싹 다 신청해두고 기다리면 되는데, 체험단에 선정이 되면 카톡이나 메일로 알람이 오거든요. 그럼 언제까지 방문을 해야 되고 언제까지 글을 써줘야 되는지 다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정에 맞춰서 그 식당에다가 땡땡 업체로 체험단 당첨된 사람인데 뭐 언제 방문해도 괜찮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카톡이나 문자로 일정 조율을 하시고 이야기가 된 날짜에 같이 체험단 방문할 사람을 데리고 공짜로 편하게 밥 먹고 오시면 돼요. 어때요? 생각보다 진짜 별거 없죠. 그리고 체험단을 신청하시면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대문자 아이라서 제가 이러고 살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업체에서 어떤 식으로 글을 써줘야 되고 키워드는 뭘 써줘야 되고 사진은 몇 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내 스타일대로 풀었으면 돼요. 체험단 글을 잘 쓸 수 있는지 걱정하지 말고요. 체험하는 곳에 방문했을 때 사진만 최대한 많이 찍어두면 됩니다. 보통 50장 정도는 찍어두시고 그 중에서 잘
나온 것들로 골라서 쓰시면 돼요. 이런 프로세스로 하면은 하루에 20분 투자로 한 달에 100만 원은 체험단으로 아끼실 수 있는 거죠. 진짜 성실하게 했을 경우가 맥시멈 100만 원은 될 것 같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기준에서는 50만 원이 가장 현실적이겠네요. 100만 원, 아니 50만 원만 아껴도 아낀 돈으로 저축이나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귀찮아서 돈 주고 사 먹을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직장인 분들은 출퇴근하실 때 핸드폰으로도 블로그 글을 쓸 수도 있어서 출퇴근 시간이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버는 시간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적어도 돈 때문에 비참해지기 싫다면 돈을 현명하게 아껴서 저축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도 백도 없다면 요즘 시대에는 블로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풀어서 말하기에는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도 해서 제 유튜브 채널에 블로그 키우는 법 관련해서도 제작해둔 영상들도 있거든요. 혹시나 나는 제대로 좀 키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거나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에 있는 블로그 관련 영상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블로그 링크도 고정 댓글로 남겨둘 테니까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 하는지 궁금하시거나 제 생각이나 정보들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가끔 놀러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나 블로그 하다가 모르시는 게 계시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유튜브 영상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고 제 블로그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편하신 방법으로 물어봐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